가을이 되면 무의도 앞바다는 몰려드는 배들로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이 뒤에 모여 있는 게 다 새우 잡배들이에요. 새우가 여기서만 놀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지금. 이 시기 선원들은 바다에서 살며 24시간 젖새우를 쫓습니다. 부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위. 새우가 들면은 부위가 힘이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좀 자빠지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새우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아니요, 조금 더 있어 봐야지. 그냥 뜨문뜨문 그냥 쭉 가긴 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준비! 조업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재빠르게 움직이는 선원들. 젖새우는 닷자망으로 잡는데요. 그물 양쪽 끝에 닷을 달아 수직으로 세운 후 밀물과 썰물을 따라 이동하는 젖새우가 안으로 들어가면 잡는 방식입니다. 새우가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쟁여내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서 있던 그물이 순서대로 배 위를 가로질러 올라오면 선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그물을 잡아당겨 배 위로 올리자마자 새우를 한 곳으로 모아 준비된 박스에 넣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연결된 그물이 배 위로 다 올라올 때까지 이 작업을 쉴 새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캄캄할 때 시작한 조업은 날이 밝도록 계속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올라오는 양이 줄어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쓸모없는 잡어가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거 그물 하나에서 한 2가구씩 정도는 퍼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돼요? 기대에 못 미치는 양이지만 실망할 새도 없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새우 체질로요. 이거 찌꺼기 끈다고. 젖새우에 잡어가 섞여 있으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젖새우만 따로 빼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거쳐 크기가 작은 젖새우만 아래로 빠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걸러내면 젖새우만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시간 내내 일해서 얻은 결과물이 젖새우 2박스 반. 평소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물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새우들이 몰려다니니까 없을 때는 또 아예 없다가 있을 때는 또 많아버리고 그러니까 어구가지고 그거를 쫓아다니니까 힘든 거죠.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 3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배 위치를 옮기는데요. 이 남쪽에가 조금 물건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끄는 거예요. 아, 그물 자체를요? 네, 어구 자체를. 그물을 새로 친 후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좀 가야 돼요. 이거 하루에 뭐 썰물 2번, 민물 2번 그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류가 바뀌어도 서 있는 부표. 젖새우가 들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10m 밑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세 발로 맞춰야겠다, 세 발. 네, 수고하세요. 선생님, 세 발이 무슨 뜻이에요? 한 말을 우리가 한 1m 50, 그럼 세 발이면 한 4m 50으로 맞춰요? 예, 4m 50 정도 맞추는 거예요. 저기 조정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몇 미터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7발이니까 상당히 길죠. 거의 10m 넘네요. 예, 10m 넘죠.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돼요. 보통 낮에는 깊은 곳에 있는 젖새우.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그물 길이를 조정해 주는 건데요. 여기 이 그물이 몇 개 정도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 붙이면은 16개 정도 달려있고요. 그물 개수는 물살의 속도에 따라 조절해 주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개를 떼내기로 합니다. 지금 물이 이제 세니까 너무 많이 붙이면 사고가 나니까 하나 띈 거예요. 어구를 정비한 뒤 다시 찾아온 기다림의 시간.
형님 어타면 아무것도 안 떠요? 2시간 넘게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준비. 양망기가 가동되며 서서히 올라오는 그물. 과연 이번에는 젖새우가 많이 들었을까요? 눈대중으로 봐도 올라온 양이 제법 돼 보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새우가 깨끗한 것 같은데? 이 기세를 몰아 다음 그물도 확인하는데요. 그물 위치와 길이를 조절한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번엔 양이 좀 돼요? 아 그냥 평균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막 한 3가구씩은 퍼내야. 젖새우를 담은 박스 하나의 무게가 약 35kg. 들어서 빠르게 옮기다가 다칠 수가 있어 비로소 옮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으로 잡어를 골라내는 선원들. 선생님 이건 체질을 안 하세요? 이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고기 새끼 몇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잡힌 젖새우는 11박스. 만족할 양은 아니지만 질은 최고입니다. 이게 다 절여가지고 겨울에 김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젓이에요 추젓. 이때 다가온 배 한 척. 젖새우철에는 육지를 오가는 시간도 아까워 선원들은 바다에서 살고 운반선이 젖새우를 옮기는 것인데요. 이게 들쑥날쑥한 거라 계속 뜨는 게 아니에요. 완전 어제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운반선을 보내면 잠시 쉴 수 있는데요. 6시간에 한 번씩 운반선 보내고 한 시간 반 정도? 2시간? 운반선 가면 쉬어요. 우라이 아웃! 어느새 늦은 오후. 이제야 식사 준비를 합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건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이 점심에 시간이 안 맞아서 원래 이게 점심이에요. 하루 4번 밀물과 썰물에 맞춰 진행되는 조업. 다시 물때를 기다리기까지 6시간마다 2시간의 틈이 생기는데 이때 선원들은 잠과 식사를 해결합니다. 와 진짜 음식을 순식간에 하시네요. 빨리 해서 빨리 밥 먹고 자야 돼. 능숙하게 5인분의 밥상을 뚝딱 차려냅니다. 손이 안다. 손을 끓여주면 돼. 손이 안다 여기. 내가 끓여줄게. 이게 밥이 한 4공기 되는 것 같은데요? 못 먹을 때는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서둘러 채우는 선원들. 한 번 나오면은 한 이따 가야지. 13일에서 14일 바다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또 나오고 바람 불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상황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젖새우잡이 어부라면 감수해야 하는 외로움과 고단함. 이 시간을 견디는 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오래 나와 있으면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아요? 예? 맨날 보고 싶죠. 아침 저녁 맨날 막 시간만 나면 보고 싶어요. 매일 동안해요. 네. 하루에 4번씩. 밥을 먹고 서둘러 쪽잠을 자는 선원들. 이렇게라도 틈틈이 자야 고된 일을 버틸 수 있다는군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젖새우 조업. 그물을 연결한 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줄이 엄청 팽팽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많이 힘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새우틀이 무척 힘 받는 거예요. 젖새우 냄새를 맡았는지 갈매기도 몰려드는데 만선의 바람을 담아 있는 힘껏 그물을 끌어올려 봅니다. 그런데 젖새우 속에 잡어가 섞여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면 이렇게 잡어가 많이 잡힌다는군요. 다시 시작된 고된 작업. 물체질해야 돼. 고기 새끼가 많아가지고 지저분해. 싹 새우만 빼내야 돼. 30kg이 넘는 박스를 흔들며 젖새우를 분리하는 선원. 수십 번 반복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죠. 허리 안 아프세요?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그래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남은 그물을 보던 선원이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손으로만 해도 되겠다. 없어. 아예 깨끗해. 아, 이건 잡어가 하나도 없네요. 예, 할 거 없어. 깨끗해. 고기 하나도. 채질은 안 해도 되지만 젖새우를 정리하는 일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급하세요? 급하게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제값을 받기 위해선 빠른 분류와 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죠. 깨끗하게 올라오고. 지금 새우가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배 한쪽을 가득 채운 젖새우. 그제야 선원들 얼굴에 쌓인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원들이 안 다치고 하루 일과 끝나고 한 차월 한 차월 마무리 짓는 게 최선입니다.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때마침 젖새우를 육지로 가져갈 운반선이 도착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아 조업선과 운반선에 탄 선원 모두 기분이 좋은데요.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24시간 동안 지금 몇 가구 한 거예요? 지금 피디님 오시고 나서 한 100개 들어갔네, 100개. 100가구면 1,000만 원어치요? 네, 그 정도 새우. 새우가 없으니까 좀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냉장차도 줄지어 있는데요. 새우 실려고 오는 거예요, 다 이 차들이. 다 싣고 갈 거예요. 이 시기에 잡히는 젖새우의 인기는 슈퍼스타급.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요. 도착 즉시 차에 실려 전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김장철 전이라 갔다 이제 조금 요즘에 좀 저렴하게 싸걸랑요. 그러니까 미리 갔다가 염장해 놨다가 바로 짐장하려고 미리 갔다가. 다 돼요. 들어오는 즉시 다 나가겠네. 네, 다 나가요. 딸려요. 김장철을 맞아 젖새우와 뜨거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는데요. 새우젓 공장 작업자들입니다. 작년에 담은 추젓이에요, 이게. 아, 그럼 거의 1년 된 거예요? 1년 된 거네요. 1kg 무게의 새우젓 주문이 많은데 김장철엔 5배가 넘게 늘어난다는군요. 드럼통 하나가 250kg인데요. 8개나 9개 정도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약 2톤 분량의 새우젓을 소분하기 위해 서두르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방금 빼신 건 뭐예요? 꼴뚜기요. 멸치 젓갈 담는 멸치. 새우젓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잡힐 때 같이 잡혀갖고. 그물 위에서 이렇게 건져낼 때 일부 다 골라내긴 하는데 그래도 개중에 묻혀오는 게 있어요. 적은 양이지만 새우젓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잡어.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드문드문 나오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새우젓을 용기에 담을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젓국인데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까지 쟁기잖아요. 이거요. 그죠? 쟁기잖아. 너무 많이 짜면은 여기 우거지가 생겨서 안 된다고. 이거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국물을. 우거지는 젓국이 부족할 때 새우젓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을 부르는 말인데요. 특히 새우젓 윗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는 국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노라진 거예요. 우거지진 거는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죠.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버리고 요거만 씁니다.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소금 작업은 보기보다 힘든 작업이라는데요. 이게요, 보기는요 엄청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게 팔목이 아파요. 그래서요, 여기 요 팔목 여기가 많이 아파요. 옆구리 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프고 집에 가서 완화제 약도 먹고 그래요. 아, 진통제 같은 거요? 네. 잡힌 시기에 따라 이름도 몸값도 다른 새우젓. 요게 이제 우젓이에요.
요건 육젓이고 요게 추젓이에요. 잘죠? 추젓이 자라서 다 큰 것이 음력 6월에 잡힌 육젓이랍니다. 새우젓은 1년을 살아요. 산란 직전 께 새우가 제일 커요. 크고 맛있고 껍질이 얇고 좋거든요. 그래서 육젓이 비싼 거예요? 코로나 전 같은 데는 진짜 비쌌어요. 드럼 하나에 2,500만 원 막 상했으니까. 그 정도로 비싸요? 네. 지금도 한 1,500 정도 이상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엔 김장할 때 황석어젓을 넣는 가정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빛나고 이게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노글노글했을 때 이게 잘 익은 거, 숙성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비벼보면은 이렇게 빨갛죠. 노릇노릇하게 살이. 서해에서 5, 6월 달에 잡아 1,000일여 매 절여 만드는 황석어젓. 최소 3달 이상 숙성해야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감칠맛이 있고 비린 맛이 없어요. 근데 김장에다가 어머려도 맛은 좋아지는데 비린 맛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판매용으로 나가는 것은 1년 내외로 숙성된 황석어젓.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데요. 황석어젓은 그러면 김장할 때 어떻게 넣어요? 이거를 푹푹 봐갖고 요 가시 있잖아요, 이런데 체에다 걸러갖고 그 국물하고 그 이제 이 살 같은 거 그것만 걸러서 이렇게 쓰고 이 저 가시는 다 발라내죠. 2년 이상 푹 삭힌 황석어젓은 변신 과정을 거칩니다. 요거는 저 액젓을 만들 거거든요, 황석어. 공들인 시간을 보답이라도 하듯 잘 숙성된 젓갈. 요게 숙성이 한 2년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황석어는 이거는 좀 많이 삭힌 걸로 해줘야 감칠맛도 더 나고 좋은 거예요. 곰삭은 황석어젓 860kg을 작업장으로 가져오면 본격적으로 액젓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스팀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얼음만. 여기서 은근히 한 6시간 정도는 끓여줘야 돼요. 대량의 황석어젓을 액젓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칠맛과 염도가 적절히 농축된다는군요. 안 뜨거우세요? 아우 뜨겁죠? 잘못하면 화상 입어. 지금 이게 끓는 게 지금 110도 정도 되거든요. 황석어의 뼈와 살이 골고루 빠르게 분리되도록 위험도 감소하는 작업장. 이게 860인데 60kg의 그 수성 무게가. 근데 현재 이게 거의 600까지 떨어져야 돼요. 끓여가지고 이제 농축시키는 거죠. 염도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25%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통에 담아서 밖에다가 내보내도 이상이 없어요. 염도가 한 23% 이렇게 되면은 잘못되면 냄새가 나요. 주의를 기울여가며 끓이길 3시간째. 직접 중간 점검에 나서는데요. 더 끓이면은 황석어가 흔적이 없어져. 흔적이 없어지면 뼈만 남아요. 그때까지 해야 돼. 총 6시간에 걸쳐 농축과 추출을 마친 황석어젓. 연결된 정제 필터까지 거치면 액젓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구수한 향과 깊은 감칠맛이 특징인데요. 어때요? 잘 나왔어요? 네. 예쁘잖아요. 작업자의 노고로 완성된 액젓. 맛의 조연으로 김장철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옛날에 그 김치 진짜 김장김치 하면은 그 집안에 잔치였었어요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자꾸 사라지는 것은 좀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제가 숙성을 잘 시킨 젓갈 이런 거를 들여서 김장김치 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좀 뿌듯하죠.